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생산에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은 우리 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대화와 외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끝내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성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외교의 성과부터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찬을 겸한 단독 회담과 소인수 확대 회담에 이르기까지 마스크를 벗고 171분을 만난 한미 정상은 코로나 극복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To expand the manufacture of vaccines that have been approved safe and effective, and we can scale up global vaccine supplies. 미국 제약회사의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이른바 백신 허브 구상으로 문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백신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생산 능력의 확대, 원재료의 공급 부족 해소와 함께 백신 생산 기술 협력,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both for their sake as well as the sake of the American forces.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0세 미만 군장병 접종 대상자가 45만 2천 명인 만큼 우리 군 전체가 다 맞고도 남는 양입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군과 연합작전을 하는 한국군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고 미국에겐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한 다른 나라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역시 백신 협력 문제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두 나라 보건장관과 기업인들도 별도로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동안 추진했던 백신 기술 이전과 위탁 생산 문제에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윤수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상무부 주최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포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 기업의 생산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자리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노바백스 등 백신 관련 기업의 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선 기술 협력과 위탁 생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In turn, American manufacturers are working closely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to get COVID vaccines to Korea. And we'll talk about that today. 그동안 추진됐던 모더나사의 백신을 삼성바이오가 위탁 생산하는 문제, 그리고 노바백스의 SK바이오에 대한 기술 이전 문제 등이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의 백신 생산 기지로 만든다는 한미 양국의 백신 허브 구상도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That particular company will be able to make significant numbers of vaccines. 한미 보건장관 회담에서도 양국은 백신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 개발 외에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군에 55만 명분 백신 제공을 약속하면서 국내 백신 접종 일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6월부터 30세 미만 군인 45만여 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추려던 정부로선 이 물량을 다른 대상자에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사와 중고등학교 교직원 등 40여만 명, 혹은 50대 중 일부의 접종 일정이 한 달가량 당겨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브리핑을 열고 백신을 포함한 한미 양국의 보건 분야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북한을 잘 아는 성김 대사를 임명한 것도 우리에겐 긍정적입니다. 보도에 조국형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에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북한 비핵화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양국 공통의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그 수단으로는 북한과의 대화, 즉 외교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대북정책 발전의 토대로 설정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까지 존중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시적 지지를 끌어낸 것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공석이던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서울 출신인 성김 대사를 임명한 것도 주목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북 경험이 많고 북한에 대한 이해 역시 높아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무조건 정상회담부터 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I would make sure that my team had met with their counterparts, and I know exactly what we're meeting on. 두 정상은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인도적 지원의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 두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한 만큼 북한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개발을 제안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끝내기로 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우리로선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건데요. 이제 거리와 무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벙커 속 북한군 지휘소까지 뚫을 수 있어 괴물 미사일로도 불리는 현무 미사일. 세계 최대 중량의 탄두 장착이 가능함에도 800km에 불과한 최대 사거리는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유는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979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평양까지만 타격할 수 있도록 최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사거리와 중량을 늘려왔지만 여전한 제한으로 우주로켓 개발까지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로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이러한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탄도 중량만 줄이면 당장 2000km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은 이미 축적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주로켓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정찰 위성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익입니다. 한국의 미사일망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INF 조약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중국이 반발하고 동맹을 활용한 미사일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비용도 사실은 줄일 수 있고.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가 자칫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미사일을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44조 원이 넘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회담 후 열린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Samsung, Hyundai, SK, and L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창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회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밝힌 국내 기업들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최태원 SK 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기업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밝힌 미국 투자 계획은 모두 44조 원. 핵심은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분야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의 반도체 설비 시설을 증설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규모만 20조 원에 달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도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현대차는 8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시장 확보에 나섭니다. 이번 투자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세계 시장 장악에 나설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양국이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에 세제와 인프라 등 투자 유인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듀폰과 퀄컴 등이 연구센터 설립과 중소기업 투자를, GM과 노바백스 등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또 원자력 발전 시장 진출을 위한 두 나라 간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